간편장부에 의한 소득금액 작성 실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간편장부 대상자는 1번, 2번, 3번 그룹으로 기준금액 3억 1억 5천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간편장부 대상 적용 배제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이런 업종들은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로 복식부기로 적용해야 되고요. 기장세액공제 쪽에 있어서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는 경우에 기장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의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자, 우리 세무사랑 2를 통해서 간편장부 작성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산에 입력된 간편장부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표준손익계산서나 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이런 부분들을 작성하는 부분이 아니긴 하지만 회계관리 쪽에 일반전표나 메인매출전표에 입력된 내용을 우리 소득세 신고할 때 그냥 단순 간편장부로 작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조정 쪽에 보시면 간편장부 기준경비율이라고 있습니다. 자, 간편장부가 총수익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 경비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경비명세서에서 소득구분 40번, 소득구분 그 회사 코드 101번으로 해서 자료를 불러오게 되면 매출액 22억 5천 기준으로 해서 우리 당기순이익이 필요경비라든가 이런 부분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장부상 수익금액에서 기타 부분에 있어서는 장부에 누락된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판매 장려금이 있다라고 돼 있죠. 이런 부분들 1,000만 원 여기에다가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필요경비 불산이 기부금 한도 초과 500만 원과 관련되는 부분도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총수익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를 작성을 하시고요. 작성을 하시고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이 있습니다.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 쪽에서 수익금액에서 제외할 금액, 수익금액 가산할 금액 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익금액에 판매장려금이 여기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앞에서 총수익금액 계산할 때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필요경비에서 제외해야 될 금액은 세무조정을 통해서 1,500만 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1,500만 원 반영을 해주시고요. 기부금 한도 초과와 관련되는 부분 500만 원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시는 게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가 되겠습니다.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를 작성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그 별도의 세무조정 서식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무조정과 관련되는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수동으로 하나하나 반영해 주시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신 게 간편장부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내용은 간편장부로 작성하신 이 내용은 자, 내용을 저장하시고 나면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을 하실 때 신고 유형에 보시면 자기조정, 외부조정, 간편장부, 추계 기준율, 추계 단순, 비사업 성실 신고 확인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외부조정으로 선택을 했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부조정에 의해서 신고를 했다라고 하면 또 마찬가지로 간편장부에 의해서 신고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간편장부가 지금 20번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20번을 선택하시고 101번을 선택하게 되면 간편장부로 소득금액이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편장부 소득금액, 간편장부에 의한 소득금액 구분 내용이 여기에 반영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장부로 작성된 내용으로 그냥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간편장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우리는 복식부기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식부기에 의해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복식부기의 경우에는 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신고가 되겠습니다. 자기조정이나 외부조정, 성실신고 확인이 복식부기가 되겠고요. 간편장부의 경우에는 4번 간편장부로 해서 적용을 하시는데, 자, 우리 그 신고 유형 코드라고 있죠. 신고 유형 코드에 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신고, 간편장부, 추계
기준율, 단순율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 외부 조정의 경우에는 그룹별로 기준금액 6억, 3억, 1억 5천에 대한 내용이 반영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추계 신고의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 기준과 기준 경비율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장 의무를 우리 소득세 신고에서 상당 부분에서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소득금액 입력과 관련되는 부분은 금융소득부터 시작해서 근로소득, 사업소득까지 입력되는 과정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탭에 2월 결손금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2월 결손금과 관련되는 부분, 결손금이 있다라고 하면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타소득과 통산이 될 거고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된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업 소득끼리만 통산이 됩니다. 자, 2월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결손금 공제의 경우에 결손금은 결손금부터 먼저 공제하고 2월 결손금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2월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10년 동안 발생된 2월 결손금을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추계 신고 시에는 적용이 배제된다라는 점 주의해 주시고요. 추계 신고로 인해서 공제되지 아니한 2월 결손금은 그 후 과세 기간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된 결손금이 2011년도 1월 1일부터 발생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3천만 원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3천만 원이 있는데 전년도까지 공제된 금액이 500만 원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당해 연도에 공제가 될 수 있느냐는 건데,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된 소득은 부동산 임대업에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연도에 2011년도에 2월 결손금이 사업소득에서 2,500만 원 발생된 게 있다라고 했을 때 전년도까지 2천만 원 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단기 공제 500만 원 적용을 하게 되면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에서 500만 원이 남은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2월 결손금은 불러오기를 이용해서 전년도에 2월 결손금을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에 2월 결손금을 반영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급공제액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소급공제액은 중소기업자가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을 소급공제 신청했을 때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신청서에 소급공제 받으려고 했던 2월 결손금 금액을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2월 결손금까지 반영됐다라고 하면 원천징수 및 준비금이 되겠습니다. 원천징수 세액이 있다라고 하면 원천징수 관련되는 부분,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준비금 명세서, 연구인력개발 준비금에 대해서 4,500만 원 중에 당해연도 2,500만 원 환입됐다라는 부분, 이 부분도 별도로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득공제 명세서는 앞에서 소득공제 신고서 내용을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F8번에 한도 계산 부표가 있습니다. 한도 적용 대상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산세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가산세는 여러 가지 가산세가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적격정비 미수치, 지급명세서 지연 제출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개별적으로 전부 다 관련되는 가산세란에 반영을 해주시게 되면 세액이 가산세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기장 가산세와 성실신고 미제출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F8번 무기장 가산세와 컨트롤 F8번 성실신고 미제출 가산세 메뉴를 이용해서 이 두 개의 메뉴를 이용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택매매 계산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종합소득세 신고서 쪽에서 각종 세액 공제 감면을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세액 공제 감면에 있어서 보시면 이제 세액 공제 부분, 세액 감면 명세서는 F8번에 공제 감면 세액 조회 부분으로 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액 공제 명세는
7번을 기준으로 해서 세액 공제 부분을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모든 부분들이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식 매수 선택권 관련되는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게 되면 8번 탭의 종합소득 계산 쪽에서 우리가 반영 안 한 부분은 중간연납세액이 있습니다. 중간연납세액이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 있다라고 하면 500만 원 중간연납세액을 반영하게 되면 그것과 관련해서 내용이 적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어촌 특별세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서 농어촌 특별세 감면세 각계표에 금액을 불러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 과세 표준 금액이 제대로 작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불러오기를 통해서 제대로 반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농특세 감면세 각계표에 입력된 내용을 기준으로 우리 그 농어촌 특별세 내용이 반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가 있다라고 하면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우리 앞에서 살펴봤듯이 15만 원 반영했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F2번을 통해서 농특세 대상인 부분들을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다 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예를 들어서 뭐 70만 원을 공제를 받았다 라고 하면 농특세 대상이 되겠죠. 농특세 대상인 부분들을 반영을 하셔서 저장해 주시고요. 이렇게 농특세 감면세 각계표가 작성이 되고 나면 종합소득세 신고서 쪽에서 농특세란에다가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게 되면 농어촌 특별세가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실무였습니다.